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장중의 매매 시그널 실시간으로 잡아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집중해 주시면서 장중에 전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실 전문가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금요일장 든든하게 저희를 받쳐주실 전문가님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변영인 대표, 임상현 파트너, 김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번 시간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공시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종목은 2로 시작을 하네요, 둘 다. 이마트, 이루다,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부분보다는 제가 이 모멘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실적 발표를 판단해 볼 때 어닝 쇼크다. 다소 지난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감소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이게 단기의 주가의 어떤 낙폭 과대 현상으로 좀 이어지는 형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이고 오늘 이마트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적자 전환한 이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었지만 향후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과연 이 실적 손익 현상이 지속적인 어떤 감소 추세를 좀 갈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루다의 경우에는요, 제가 올해 초에 좀 발굴했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상 시장이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어제 주가 좀 급등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 오늘 이마트와 이루다 자세하게 공시 내용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까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시장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좀 보니까 확실히 악재보다는 시장이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제는 수소가 단연 주인공이었는데 최근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화두가 이 주도주, 이 선도주가 좀 없는 실적 장세 안에서 개별 종목의 강세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주가의 어떤 흐름들, 주식의 소위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좀 발의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 태양광, 풍력, 원전, 기타 이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어떤 수혜가 좀 점쳐지면서 시세를 좀 내고는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보면 주도하는 어떤 섹터가 좀 부재하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전기차 비중을 더 늘리겠다. 수소차 사업 부분의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다. 또는 반도체 관련된 최근에 어떤 악재 이슈가 좀 부각된 케이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섹터는 사실상 이 업황의 어떤 회복 그리고 이 증시의 어떤 반등 요소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의 어떤 시세를 좀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섹터가 지금 좋다 안 좋다의 어떤 관점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추세 전환의 신호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 또는 이후에 주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도 좀 괜찮은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시장에 아직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주도주가 될까? 거기에 좀 매몰돼서 생각하느라 개별 종목들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종목 분석은 이마트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두말하면 좀 입이 아파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마트는 2011년 5월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인적 분할 설립이 되어서
2011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대상 종속 기업들이 있는데요. 뭐 스타필드 고양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 푸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굉장히 소비자분들과 친근한 브랜드들로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영업 실적 혹은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시를 특히나 뜯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출액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3.1% 증가, 당기순이익은 339.1%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마트 확실히 이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적이 좀 안 나오면 앞으로가 좀 전망이 어둡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어떤 공시가 떴길래요? 네, 공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이마트의 경우에 이 코로나19의 피해주였냐 네. 또는 뭐 수혜주였냐. 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부분적으로는 수혜가 있었지만 또 이 종속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주가 좀 명확했거든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문, 호텔 레저 사업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피해와 이 수혜 여부.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적의 호조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됐는데 지난 1분기 실적에도 그렇게 좀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하지 못했지만 2분기 실적도 역시 그 기조 안에서는 약간 이 사업 부분별의 어떤 편차가 좀 심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먼저 공시 보겠습니다. 네. 회사 바로 어제였는데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 그리고 영업실적 공정공시인데 이 두 가지 공시의 이 타이틀 차이가 좀 뭐냐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 안에 종속회사에 관련된 모든 재무 상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이고요. 영업실적은 이마트 자체 사업 부분만의 어떤 이 손익 증감치를 좀 표시해주는 공시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 2분기 매출액은요. 7조 1,47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2.1%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손실은 12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344억 원의 흑자를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요 63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죠. 지난 1분기 대비가 아니라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1.9%가 좀 증가됐는데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하는, 즉 이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이었던 2021년도의 누적 2분기 실적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공시입니다. 아직 반기 보고서 제출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 그리고 회계 감사 완료 전 가결산 수치다라고 회사는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또 피해주인지 코로나19 피해주인지 수혜주인지 좀 명확하게 이 종목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이마트 자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러면 이마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마트를 좀 앞으로 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공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이 실적 발표 공시를 좀 보면 네. 매출액,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이 수치로만 보면 어떤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손익 증감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 보고서, 즉 정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마트 할인점의 매출 비중이 늘었는지, 뭐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된 매출이 늘었는지, 호텔 레저 사업 관련된 매출이 늘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잘 밝혀진 바가 없는데 네. 하단의 내용을 좀 보면 정보 제공 내용 안에서 이마트 IR 자료실에 들어가면 2분기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자료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일단 내용을 좀 요약해 왔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적자 폭의 확대를 좀 이뤄냈던 어떤 사업 부분은 할인점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여기서 오히려 더 손실 발생되면서 적자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할인점의 사업부 증가 그리고 인건비, 판관비 증가가 수익성이 어떤 훼손되는 어떤 명분으로 좀 작용됐다. 전체 금액에서는 21.9% 좀 신장한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영업 손실 123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기록한 것에 비해서 다시 1년 만에 좀 적자로 좀 돌아섰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성장세에 힘을 입어서 영업 이익의 폭을 좀 확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 매출이죠.
노브랜드 전문점은 2분기 흑자 폭을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호텔 편의점 관련 연결 자회사 실적은 4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호텔 사업은 흑자로 좀 전환됐습니다. 즉 리오프닝 관점의 어떤 수혜 효과가 2분기에 좀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SSG닷컴, G마켓 등도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소폭 어떤 실적 개선세 그리고 매출의 성장 효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데 아직 2분기 기조 효과까지 인수 이후의 어떤 흐름들은 3분기 또는 4, 4분기에 실적 회복을 좀 더 빠르게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먼저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10만 7천 원. 네. 네, 전일 종가 기준에 10만 7천 원인데 6월 23일 신저가 9만 9,200원. 이 부분은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선반영된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과 기조 안에서의 이 주춤에 따른 성장 둔화세는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오히려 3분기, 4, 4분기의 손익관점을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하는가. 자, 그 부분이 관건인데 이 일회성 비용 안에서 2분기에 감가상각비 등의 어떤 반영 효과가 2분기의 손실로 작용은 했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낙폭의 과대 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까지 좀 내려왔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봤는데 8만 9천 원, 8만 9천 원에서 10만 5천 원, 8만 9천 원에서 10만 5천 원 부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관건은 할인 전 매출의 회복세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시를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했고 또 줄었는지 자세하게 이 IR 쪽에 자료를 보면서 이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면서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가격선과 더불어서 전략까지 함께 녹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이마트 그리고 유통 관련주들 보고 계신 분들 이 점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2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루 사이에 시장의 이 평가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관련돼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연준이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전날 시장은 올랐다면 간밤에 마무리가 된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좀 불안감이 또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하룻밤 사이에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에 따라서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코스피 현재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금 뒤에 지수가 떴는데요. 2,500선은 지켜주는 모습 0.11% 약보합권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831포인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지금 전일장 미국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CPI 지수가 전월 동기 대비 우리가 지난달 대비 0.4포인트가 좀 내려갔는데 이게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PPI 지수,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오히려 이 상승폭이 좀 둔화됐다. 자, 이 긍정적인 지표 발생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주가의 어떤 이 반응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했죠. 네. 자, 이 부분이 어떤 시장의 기조 역할을 좀 한 것인데 제가 어제 시황에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우리가 어제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안도할 만한 수준인가. 연준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본다면 8.5%가 과연 이게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땐 네. 이게 금리 인상의 어떤 폭을 다소 늦춘다거나 이 폭을 낮춘다거나 그런 요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거지. 그렇죠.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 카드를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실상 이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이 카드를 쓰게 된 것인데 이 지표가 1%대, 2%대 어떤 하향 조짐이 아니라 0.4포인트. 오히려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은 맞지만 네. 이게 아직 속단하기 좀 이른 형국이 아닌가.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소폭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뭐든지 인생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전월 대비 누그러졌다 뿐이지 여전히 좀 높은 수치를 경제 지표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필요 이상으로 환호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이렇게 약세로 좀 출발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장과 동시에 지수는 확인을 좀 했고요. 다음 공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다 오늘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루다 같은 경우 주 사업이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과 또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6억 원, 영업이익이 40억 원, 당기순이익이 3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눈에 띄었던 또 종목이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어떤 공시 내용이 올라왔나요? 네, 바로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고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115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18.4%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70.8%가 증가됐고요. 당기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247.5%가 증가됐습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67.4%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83.1%, 당기순이익 396.5%가 좀 증가되면서 전년 동기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신장과 손익 개선을 좀 이뤄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반기 보고서 제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 검토를 받지 아니한 내부 결산 자료다라고 회사가 좀 밝힌 만큼 수치는 다소 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어떤 변동이 없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공시와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향후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잠정 실적치 안에서는 어떤 사업 부분의 성장이 있었는지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죠.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요소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뷰티 의료기기입니다. 즉 우리가 피부 미용샵이라든가 뭐 성형외과 등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미세 바늘을 이용한 이 의료기기. 그다음에 고주파죠. 네, 죄송합니다. 고주파, 레이저. 네. 고주파,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서 3가지 품목, 전체 7가지 품목을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게 납품 누적 대수가 현재까지 한 8,000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납품 이후에 오히려 소모품들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납품 이후 일회성 매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2026년도까지 이 신규 장비 런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 리팟이라는 의료기기 고가 라인업입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 출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 오히려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손익폭이 좀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좀 해봤고요. 차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3포인트 좀 하락한 6,4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기대감을 좀 수반시키면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오늘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려할 만한 어떤 수준은 아니다. 지금 일회성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이슈는 있지만 이루다의 경우에는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사업, 이 사이클이 좀 회복되는 관점. 회복이 아니라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오히려 사업의 역량을 확대될 수 있는 2022년도 하반기에 오히려 성장 동력이 좀 원년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오히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판매 호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확대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때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 구간에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이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5,200원에서 6,000원, 5,200원에서 6,000원,
포트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다에 대해서 공시 분석과 더불어서 이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각 이루다 종목 같은 경우는 1.83%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 거래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루다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좀 선별할 때 일회성 기대감, 기대감의 수반에서 좀 주가가 오르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네. 사업 기대감을 우리가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데 성장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성장의 어떤 추세는 좀 미약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실적 호조에 보면 영업이익 30억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이 실적 성장폭이 200%, 300%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본격적인 성장 시점에 좀 돌입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고 이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미 급등을 합니다. 네. 선반영 효과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 하에서 성장세에 맞춰서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크게 업되는 레벨업 가치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이러다는 이런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어요. 전일자 시가총액 1,140억 원인데 아직 외형 관점에서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네. 성적표는 좀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의 어떤 확대 여력을 좀 가져가는 저는 지금 매출 사이클보다는 올해 네. 3배 이상의 오. 매출 신장 효과가 기말 성적표 안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내년 3월을 우리가 좀 기점으로 회사에 좀 달라진 이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이루다 같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또 커져갈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를 또 전략을 또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루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현재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빨간불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0.13% 상승해주고 있고 코스닥도 0.09% 정도 처음 시작과는 달리 좀 하락폭을 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그 지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이 금요일장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보통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약세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이 좀 될 가능성도 많은데 일단 출발 상황 보면은 좀 약세일 가능성은 없고요.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어떤 강세 부분들을 좀 유지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난밤에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라는 현재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리서 전일도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부분에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래소의 어떤 그 상황, 지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제가 요거는 계속해서 선행적으로 이제 그어진 어떤 차트의 어떤 내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추세선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2,618포인트에 대한 선행적인 저항값 물론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떨어질 수 있고 돌파 안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 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20일 상승, 그다음에 여기서 연장해서 20일에 대한 최소 어떤 상승 현재 진폭의 가격 현재 시간대 최소한 13일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저점에서 한 달 반, 거의 2달 가까이 상승해서 2,618포인트에서 일단은 조정다운 조정이 약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618포인트까지는 추세적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 종목군들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한번 흐름을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특징 그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현재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뭐 큰 폭의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정부에서 이제 대마 성분 의약품 규제 완화한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을 좀 해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이 약간 개별적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 차트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탄생파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접어주는, 2분의 1점에서 이제 3파동이 나오는 자리에서 어제 이제 상승 삭발 형태가 나와줬고, 그리고 윗꼬리를 감싼 양봉, 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슈팅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 특징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부분들은 오늘 자동차 부품주, 물론 2차 전지도 순환매인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매수할 만한 또는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여줄 만한 종목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은,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 61선 이런 수렴 단계에서 주가가 약간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가속 이렇게 튀어주는 종목군들이 하나둘씩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군도 나름대로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종목군도 자동차 부품주에 해당이 되는데,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과 61선의 거의 수렴의 끝자락,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 변곡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주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라든가 주린이 투자자 여러분들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빡빡 기다가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수렴의 거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분출되는 조짐,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은 접근해 하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양상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닥권에서 기지는 않았지만은 한 차례 급등해주고 있고, 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만한 종목군들, 차트적으로 보면은 에코플라스도 나름대로 한번 급등을 했다가 고점에서 보통 한 달 정도 조정 보였잖아요. 그리고 수렴의 형태입니다. 보통 단기 고점 또는 중기 고점에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2차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도 한번 이 바닥권에서 수렴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2차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흐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할 부분들은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특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빅사이클에서 방산 탑픽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탑픽주가 현대로템, 현재 K2 전차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 완성 조립 업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도 20일 주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됩니다. 20일 주기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상승했던 흐름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만약에 못한 분들은 현재 지금 가격대에서 2차 합류 부분의 흐름이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박셀바이오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군들 한번 급등했다가 이렇게 2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가는지 마느냐 하는 기로점에 있는데,
박셀바이오는 좀 힘이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상승하다가 오히려 계속해서 조점을 높여가는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인데 기술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면역 항암제 쪽의 흐름에서 한번 그 CRT 기술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 기술 쪽에 어떤 그 쌍벽을 이룬 종목이 GC셀이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GC셀이라는 종목군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전체 이제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이죠.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움직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내용을 봤을 때는 GC셀도 거의 박셀바이오의 기술의 어떤 그 비싼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오늘 S큐브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S큐브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저점에서 보면 5,000원대에서 벌써 그 4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이제 S큐브가 현재 하는 이제 부분들은 면역항암제 쪽에서 이중항체 쪽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항체 쪽은 한물간 기술이 아니냐 이렇게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지만은 면역항암제 쪽하고 병역요법으로서 그 하나의 특장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에서 나름대로는 현재 S큐브가 약간 동급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종목이 에콜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콜로이라는 종목이 좀 그 전혀 이제 시세가 나지 않는 오히려 이제 반대의 어떤 그 지루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현재 절반 정도 조정. 여기서 다시 한번 2단 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같은 기술적인 그 내용의 어떤 부분들을 현재 본다면은 파맵신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파맵신도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분의 1 토막이 났죠. 현재 주봉상 환산에도 이제 3만 원짜리가 3천 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제약바이오주가 바닥권에 있는 부분들은 완벽하게 대바닥이 10% 토막이 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맵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큐브의 후발주는 자, 그 파맵신하고 에클론 한번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순환매로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고, 연결이 아니고 스튜디오에 모셨네요. 저희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이어갑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장 또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시장을 좀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도 약간 서로 양시장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그냥 둘 다 미미하게 좀 오늘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관련된 지표들,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그 말씀드렸던 미국 CPI 지수가 상당히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PPI 지수, 근원 PPI 지수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지금 인플레 정점론을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정점론에 힘을 실어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은 빠르게 좀 그 안전자산보다는 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연 2.76% 정도 수준이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이 연 3.14%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기억하시면 되고 2.5% 밑으로 내려갈 거면 오히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중화권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대만이나 홍콩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조달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는데 그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강세를 이루면서 조달 환경에서 상당히 안정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2분기 컨센서스가 있는 426개사 기준으로 매출액 단에서는 2.7%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6.1%를 상회했습니다. 중국의 그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영업이익 추정치는 1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140개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54%가 실적을 굉장히 잘 나왔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자본재, 역시 에너지 쪽이죠. 자본재, 상사 에너지, 자동차, 운송, 기계 등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적자폭이 확대되는 게 이제 호텔, 레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근데 조선은 조금 특수하게 봐야 되는, 조선은 수주 산업이라서 이제 그 실적에 레깅하는 효과가 있다.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레깅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조선도 빠르게 적자폭이 되게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쪽은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정도가 되겠고요. 연간 시장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이 컨센서스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추세가 지금 계속 좀 꺾이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마이너스 15%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도체가 이익의 레벨이 한 번 더 다운될 경우 반도체는 아주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진입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도 여전히 업종별로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순이익 증가에도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둔화되는 거는 그 기업마다 영업활동 현금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또 굉장히 종목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너무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그만큼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게 거죠. 시장에 네. 관심이 되고 있고요. 네, 주도주로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CS-윈드를 가져왔는데요. CS-윈드는 또 같은 풍력 내에서 3강 MNT가 예를 들어 바닥권 대비 한 48%에서 50% 가까이 올랐다면 그에 비하면 좀 덜 오른 편입니다. 왜냐하면 CS는 과거 2, 3년 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상당히 그 3강 MNT 대비해서는 좀 덜 주목받는 것 같고요. 물론 동국 SNC라는 회사도 있지만 CS윈드가 지금 가장 좀 실적에 대한 우려로 많이 좀 하락을 겪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에 있고요. 풍력과 태양광은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됐죠. 그래서 그 조면친 의원 반대로 계속 무산됐다가 지금 이제 감축법에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풍력 시장이 미국에서 2배 이상 성장하고요. 유럽은 리파워 유닛 해가지고 리파워 이후해서 여기서 또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CS-윈드는 가장 큰 우려는 이익이 올해 같은 경우 한 16% 감소하는 수준인데 이게 일회성인지 지속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45억으로 좀 연간으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이익단에서도 연평균 30% 넘게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미국 법인이 매출이 단에서는 한 28% 차지하는데 적자였다가 이제 하반기에 다시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베스타스 5천억 들어가지고 공장 인수한 게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전력 문제 그리고 제로 코로나 문제로 매출 비중 14% 돼 있는데 이것도 빠르게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포르투갈 법인은 인력 재배치하면서 포르투갈 법인의 생산 효율도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인도 4분기에 실적 회복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생산기지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고 글로벌 이 전방위적으로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베스타스 미국 풍력타워로 생산 능력 확대되면 그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풍력 관련돼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할 것을 보고 있고요. 미국산 타워
그다음에 풍력에 관련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20년 동안 고정가로 이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보장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태양광만 있던 거를 풍력으로 확장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풍력 설치량이 67메가와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국내에서도 20%까지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6.5 기가와트를 풍력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 11배 이상, 12배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력 같은 경우 CS윈드가 탑픽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 줄어드는 것 때문에 우려는 있었지만 그 부분 또한 좀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풍력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들 탄력받기 처음부터 풍력 관련주에서 CS윈드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테마 종목으로 이제 구분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 이제 숫자가 찍히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밀어주니까 네. 테마라기보다는 정부 정책만큼 네. 정부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또 종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다음은 좀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네. 네, 오늘도 좀 약 한 0.5% 상승이 나오는 이녹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녹스는 시가총액 아직 2,300억대로 아직 무궁무진한 성장에 보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단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15% 성장에 나오는 연매출 한 850억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1,000억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단에서는 20%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보여주면서 한 28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이익률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한 이익률 한 35% 정도까지 나오는데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로 봤을 때는 5배 미만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은 전혀 지금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차 전지 직접적인 그게 아니고 자회사인 이 TRS라는 회사가 이녹스의 소위 말한 이녹스가 아니라 이제 음극재 소재에 이 첨가되는 실리콘 첨가제를 이 TRS가 만드는데요. 지금 흑연계 음극재에서 실리콘 음극재로 구조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 음극재가 그 에너지 효율 자체가 10배 이상 좋고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피 팽창 시에 이제 상당히 그 위험성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걸 이제 그 실리콘 첨가제를 넣으면서 안정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고정비가 높아서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 상당히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를 쓸 경우엔 주행 거리도 향상되지만 충전 속도도 빨라지는 대안으로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기존의 흑연계 음극재에 비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그다음에 테슬라가 5년 내 이미 실리콘 음극재 첨가제를 비중이 5%에서 8%대에서 지금 20%까지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가 당연히 시장이 커지면 이 음극재 파우더를 만드는 이 TRS, 이녹스의 자회사죠. 실리콘 파우더 자체가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실리콘 음극재 파우더 같은 경우는 미세화하는 게 굉장히 기술력인데 상당히 미세화하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미 수주를 6월 달에 받았고 파나소닉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캐펙스는 연 1,200톤에서 올해 연말까지만 해도 벌써 캐펙스를 2배 이상 늘릴 전망이고요. 2025년까지 연간 한 16,800톤까지, 16,800톤까지 지금 1,200톤에서 약 10배 넘게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지금 상당히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전혀 2차 전지 소재의 모멘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숨겨진 이녹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25,000원 지금 오늘 가격 25,200원 미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선은 좀 짧게 잡아서 한 21,500원 정도로 잡고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녹스 숨겨진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업
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금요일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색으로 변했네요.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시장이 좀 늘 좋으면 좋겠는데, 그죠? 쉽게 좀 가면 좋겠는데,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시장의 어떤 호재, 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오르면 그러면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는 거고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최근 흐름이 원체 강하게 올랐고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7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아마도 CPI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정점은 찍었을 거야. 이제 거기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간에 천천히 내려오겠지라는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악재가 있어 하더라도 안 들린다 나는 무조건 상방이야. 아이 인플레이션 또 이거 꺾였어.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는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가 악재가 있어서 뭐 밀렸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 그리고 확인을 했죠. 이제 그래 역시 예상했던 대로 CPI 꺾였구나. 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또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맞네. 역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을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그래서 미리 올랐잖아 하는 부분에서 차익실현 나온 것 정도가 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고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온 것으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9월에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예상하는 퍼센트가 약 70%였는데 이번에 CPI 발표가 나오면서 그게 약 40%대로 내려갔어요. 그만큼 0.75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8월 1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6만 2천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는 26만 5천 건이지만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하회하긴 했지만 올해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과연 고용이 정말로 계속 탄탄하고 좋은 상황이냐. 약간의 지난주 금요일 발표됐던 고용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이나 정부에서 바라보는 일자리와 개인이 내가 지금 일을 하는 일자리의 부분들에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이 수입 가지고는 안 되겠어.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나 저녁 없는 삶 살아도 되니까 내가 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식대나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생활비 부담을 감당 못 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험을 끊거나 애들 학원비 끊거나 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자 부담도 커지니까요. 자,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일에 거기에다가 저녁에 나 대리운전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되겠어. 뭔가가 일을 추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개인한테는 그저 하나의 일자리, 나 한 사람의 그죠? 혹은 실업 상태에서 그런 일을 내가 2가지, 3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실업자 1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정부에서 보거나 기업에서 볼 때는 이 일자리 3개가 생겼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약간의 갭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좀 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어제 발표됐었던 시장 청구 건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뭔가가 먹고 싶은 게 있거나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러면 막 냉장고 앞에 막 달려가가지고 쓱 눈치를 봐요. 그리고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으면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다다다다다 달려가고 냉장고에서 또 냉장 이렇게 쓱 보고 뭐라고 안 할 것 같으면 또 하나 꺼내 먹고 세 번째 그러다 배 아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쓱 눈치 보고 다시 자기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지표들이 하나씩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의 종목군들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1번, 2번, 3번 그리고 하루살이에서 올라오는 3, 4번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1, 2, 3, 4가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에 와서 이제 약간의 그 선별이 되고는 있지만 오늘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2번군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플러스를 내요. 근데 뭐 물론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을 이어가는가 안 이어가는가에 따라서 지수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릴 건지 아니면 이대로 쭉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을지를 봐야 될 텐데 현재 오전 9시 40분 전 이 상황에서는 현재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장이 됐을 때나 어쨌든 시간 지나서 SK 하이닉스를 한번 대표로 봐보자고요. 오늘 LG 엔솔은 밀리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지 앞뒤에 맞고 얻어 터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며칠간 조금은 쉬었다 갈 수는 있어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다른 종목이 바톤을 이어받아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진입되지 않으면 다음 주 흐름은 잠깐 눌렀다 다시 상승할 수 있어라고 보시고 아니야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로 끝난다 하면 다음 주 초반에 조금 또 월요일날 우리 휴장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조심하고 가는 분위기로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정말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분석뿐만 아니라 다음 주 장까지 만약에 이제 기준점 SK 하이닉스를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다음 주 장까지 좀 대비를 하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을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략도 괜찮고요. 종목 이야기를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업사부님? 네, 아주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어제 알려드렸던 SQ셀도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도 플러스를 잘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그런 종목 알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주 공략 포인트까지 본다면 LG생활건강 잘 아시죠? 이거 아주 크게 수익 났는데 목표가 80만 원 아쉽게 조금 못 갔습니다만 여기 다시 눌림목 주고 그래서 이런 자리 좋아합니다. 이렇게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래서 20선과 60선 사이 구간에서 매집 정도 하고 다시 재차 상승 분위기 보는 거 어떨까 하고 LG 생활건강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원체 잘 아시는 종목이고 그죠? 원체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라서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는 LG 생활건강 요번에는 한번 목표가를 물론 요 120이동평균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저거를 돌파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한번 80만 원 이상을 한번 가보는 것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탑픽으로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분들을 뭐 기업에 대한 내용이랄지 앞으로 전망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뭐 하루 종일 저도 어딘가 아프리카 뭐 이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 있는 거 아니고요. 어쨌든 방송을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우리 김성남 업사부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 휴일 이후에 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